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100일째입니다. 러시아가 빠르게 함락할 것이란 초기 예측과 달리 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떤지, 종전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정재원 국민대 러시아 유라시아 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토의 5분의 1이 점령당한 상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재 전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수도 키우에서는 벌써 러시아군이 물러났고요. 예. 그렇지만 그 외 많은 지역에서는 계속 폭격이 이어져 왔고, 하루키우 지역도 아직 한 20% 정도는 러시아에서 점령돼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이제 돈바스 남쪽의 도시를 초토화시켜서 네. 이 돈바스 지역은 물론 이 크림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무엇보다 돈바스를 넘어서 이 남부 지역의 헤르손이라든지 자포르지에 같은 데까지도 러시아군이 장악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또 특히 이제 돈바스와 유사한 소위 이제 괴뢰국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 그러면은 지금 원래 몰도바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우크라이나 쪽이 있고, 그리고 예. 동남쪽에 크림반도가 있고, 이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돈바스 지역이라는 게 동쪽에 붙어 있는데, 맞습니다. 흑해가 흑해를 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거기에 육지 쪽을 전부 다 봉쇄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바로 그 직전에 이제 소위 몰도바 안에 있는 러시아의 이제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예. 트랜스니스트리아라고 하는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 지역과 연결되는 데까지는 아직 못 갔는데, 예. 즉 오데사라고 하는 그 지역 바로 직전에까지 이제 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완전히 그 전체가 다 연결되진 않았지만 상당 부분의 흑해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그 일종의 육지만 있는 국가가 돼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세계 곡물 위기의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곡물이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 항구들이 다 막혔기 때문인데요. 네. 예,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더 장악이 된다면 네. 흑해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내륙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번 전쟁으로 굉장히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 이런 보도들이 연일 나왔었는데 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까? 네, 지금 유엔에서는 이제 현재 이제 민간인 4,000명 정도가 죽었고 부상자는 그 정도 또 수가 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사실 조금 더 다른 일반적인 보도는 그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지금 군인과 민간인 모두 포함해서 2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만입니다. 또 아이들 역시도 특히 500몇 명 이상이 이제 해외로 피난을 간 상황인데요. 예. 그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아동들이고 여성들이고 그렇다는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강제로 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이동시킨 그런 사람들도 꽤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참. 더 이상 좀 희생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지금 휴전 상황이 안 들어간 상황이어가지고. 예. 근데 지금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이 세베로도네츠크라고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모두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까, 여기는? 예, 이 지역이 지금 전쟁 전까지 사실 이제 그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간스크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제 친러시아계 공화국이 있긴 했었는데 네. 그 지역이 각각의 두 주, 그러니까 즉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주에서는 뭐 한 4분의 1 정도, 3분의 1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현재 그 러시아가 반격을 해서 지금 현재 이 두 공화국의 상당수, 특히 루간스크 공화국의 가장 핵심 지역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세베르도네츠크라고 하는 지역이 만약에 함락이 된다면 네. 일종의 그 포위가 돼서 러시아군에 의해서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15,000명이 되는데요. 이들이 마리우폴에 이어서 초토화되고 이 지역까지 만약에 함락이 되면 이제 완벽하게 루간스크 주 전체가 러시아의 통제하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으로 바그너 용병 그룹이라든지 악명 높은 체첸 특수부대, 하여튼 모든 군대가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사면에서 초토화 작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민 대피가 쉽지 않다고 하던데 지금 예. 주민들은 다 대피를 주변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고립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 마리우폴에서 너무 심하게 이제 마리우폴 초토화 작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게는 2만 명까지도 죽었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런 어떤 전 세계 여론에 비난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마리우폴 수준으로 포위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러나 이제 최소한 이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을 이제 괴멸시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지금 공격을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민간인은 아직은 조금 이제 다른 형태로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금방 전쟁이 끝날 것처럼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100일까지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무엇보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거기다 이제 또 서구의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다는 그것이 가장 크고요. 또 거꾸로 반대로 명분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라든지 잘 알려졌지만 작전 실패도 원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요, 이 러시아의 목표가 우크라이나 전체 점령이 아니라 이 현재 점령 중인 이제 돈바스를 좀 더 확대하는 것, 또 남부를 잇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흑해 전체를 장악하고 이 몰도바 내 러시아계 이제 반군 지역까지도 장악하는 그 정도까지의 어떤 점령지를 일단 확보한 다음에 방어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즉 타국에서의 어떤 그 영토의 상당 부분을 떼어가는 그 정도까지만이 이제 목표이지 전체가 점령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계속 이 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냉전 시대 때 미소 양대 이 소련이라고 하는 당시에 국가는 전 세계의 유라시아 대륙의 한 3분의 2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국토와 그다음에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던 국가잖아요. 예. 근데 러시아 물론 이제 러시아가 되기는 했고 소련 연방이 해체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군사력이 취약점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어요. 예. 이게 러시아의 본 모습인 겁니까?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 포인트가 달라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는 이제 선전포고도 안 한 채 이 타 주권 국가 내에서 마치 이제 테러 집단이라든지 범죄 집단을 소탕한 것처럼 이제 위장하고 있잖아요. 네. 이는 뒤집어 얘기하면 전면전을 선포하고 또 대규모 징집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고요. 아직은 그 폭격기라든가 최첨단 무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토 등과의 직접 충돌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하고는 형제 국가라고 스스로 그렇게 오랫동안 선전을 해왔는데 이게 언젠가 드러나서 우크라이나들이 이렇게 많이 죽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통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직은 약간은 제한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쟁 직후에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에게 그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경제 제재 자체 수위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위의 경제 제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 경제가 그만큼 과연 타격을 입은 것이냐. 오히려 러시아가 아닌 다른 서방 세계 국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국가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분명히 러시아도 장기적으로 가면 타격을 입는 거는 확실합니다. 다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러시아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이 석유와 가스라고 하는 에너지는 여전히 그 수출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비록 이제 석유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올해 말까지는 이제 수입하지 않겠다고 유럽 EU가 성명을 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심지어 중국이나 인도라든지 수많은 친러시아 국가들이 가스와 석유를 수입하고 있고요.
아무런 제재 없이 또 유럽 국가들 역시도 아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수입을 하고 있다는데 그 큰 문제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타격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고통이 오히려 이 곡물과 에너지 공급 문제라든가 또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로 오히려 러시아보다 서구 당사자 또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을 그대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느 지점에서 전쟁을 멈출 것이냐. 종전선언을 하든 뭐 휴전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국토를 그 종전협상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이렇게 무기만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나 서구가 적극적으로 러시아와 종전협상을 해야 되죠. 다만 이 국토를 20%나 빼앗긴 그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종전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지라도 이는 이유 없이 국토를 유린당한 국가면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 강대국끼리의 어떤 자기들끼리 게임이고 네. 향후 이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쟁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도록 러시아를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것이 동시에 예.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러시아 입장에서 또 그런 상황은 최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중간을 타협을 이루겠죠. 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의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많은 국가의 국토를 뺏긴 그런 입장에서 종전이 된다면 정말 이 앞으로는 예를 들면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했을 때 힘적인 우위가 있는 국가가 먼저 점령한 것을 무조건 인정하는 뭐 그런 식의 결과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선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중간적 타협은 분명히 있더라도 반드시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전쟁을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예. 최악의 상황일 텐데 뭐 예. 상상하기도 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지금 이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흥미로운 게요. 러시아는 모든 어용 언론들은 이제 뭐를 보도하냐면 핵 위협은 오히려 거꾸로 서구가 자신들이 가고 있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에 대응해서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 재미라기보다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영국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런 광기 어린 방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약간은 서구의 개입을 어쨌든 막기 위한 그런 위협이 거라고 이제 좀 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술적 부분적인 핵 공격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거는 현실화되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예,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빨리 이 문제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좀 빨리 평화가 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언제가 될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재원 국민대 러시아 유라시아학과 교수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서해 섬 지역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강원도 산지에는 낮은 구름으로